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방의 2차선 군도에 접한 농지의 가치 분석입니다. 질문: 고속도로 IC에서 그리 멀지 않은 농촌 지역에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싼 농지 지목은탑가 있습니다. IC에서 지방도를 거쳐 2차선 군도에 접해 있는데 토지 모양이 좁고 길며 주변엔 전단만 있고 인근에 주택이 없습니다. 이런 토지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답변을 드리면 수도권 또는 대도시에 가깝지 않은 지방의 토지는 개발 가치가 작습니다. 다만 번잡한 도시를 떠나서 한적한 농촌에 거주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접근성이 나쁘지 않다면 상품성이 있으므로 다음 순서로 가치를 분석하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의 가치 상승은 주변 지역의 개발에 좌우됩니다. 국토계획법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개발 목적의 토지인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국토의 약 4%로서 토지의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아서 농촌보다 가격이 비싸고 상승 여력이 큽니다. 그리고 주상공의 외곽의 녹지지역은 약 12%,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국토의 약 16.7%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국토의 12% 정도인 녹지지역과 보전 목적의 토지인 비도시지역, 국토의 나머지 한 83% 정도 되는 거죠. 비도시지역은 대부분 농지와 임야로서 수요보다 공급이 워낙 많고 국토의 약 80~90%가 되니까 공급이 훨씬 많은 거죠. 또 개발 인허가도 어렵고 특히 진입로 확보가 쉽지 않아서 황금성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반인들은 특정 지역의 개발 소문이나 또는 기획부동산의 설명에 속아서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실패하고 있죠. 그래서 비도시 지역의 투자는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에는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토지의 내재 가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인 토지 이용 계획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곳은 국토계획법의 농림지역이고 지목이 답이며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입니다. 농림지역의 토지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인의 개발이 안 되고 농업인 주택, 농림어업용 시설 등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국토계획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농지법의 제한을 받는다고 국토계획법 76조 5항 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76조 5항 3호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제한이 원칙적으로 국토계획법에 있는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와 지자체 조례에 있는데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 행위 제한이 건축물 건축 제한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및 지자체 조례에서 전용이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를 찾으면 안 되고 농업진흥지역의 행위 제한, 그러니까 허용 건축물 종류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농림지역은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에게는 투자 가치가 없는 곳입니다. 다음 세 번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전용은 농업 관련 시설만 허용됩니다.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은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으로 나뉘는데 진흥구역에서는 일반인의 개발이 그러니까 전용 허가가 안 되고 농업, 임업, 축산업 및 관련 시설, 농업인 소득 증대, 농업인 생활여건 개선 사업, 농업인 주택, 농촌 관광 사업 등이 허용됩니다. 농지법 제32조 및 0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전용 허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국토계획법 5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허가 기준이 불확정 개념이라서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강하고, 농업진흥구역에서 전용 허가는 허가권자가 여러 사유로 불허할 수 있는 곳이며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으면 농업용 시설은 뭐 5호 미만의 건축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변속 차로 없이 그냥 바로 가각 처리해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급도 많지만 다른 쪽에 위험이 있어서 투자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국토계획법 58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보겠습니다.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허가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해야 한다. 4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및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무르 배수, 하천, 호소,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를 이룰 것. 불확정인과 동시에 추상적이잖아요. 조화냐 부조화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와 조화냐 부조화냐에 대한 판단은 정말 애매하면서도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있는 것이죠. 다음 5호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주의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그러니까 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가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설치할 의무가 허가 신청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허가 기준에 충족 못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농업진흥구역의 해제 신청 또는 경지정리 사업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땅 모양을 보면 좁고 길지요. 그러니까 뭐 건축물 하나 더 짓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그럴 뿐만 아니라 주변을 보니까 주변 땅 모양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것은 농림지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은. 왜? 농림지역은 대규모 영농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경지정리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입니다. 이곳은 주변 농지의 모양이 길고 경계가 워낙 구불구불해서 대규모 영농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지자체의 농업진흥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 일반 주택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거나, 농업진흥구역의 해제가 어렵다면 경지정리 사업으로 토지를 정형화하면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 반듯반듯하게 토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2000제곱미터 이하로, 600평 이하로 분할은 안 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만, 내부 도로도 만들고 땅을 정형화하다 보면 농업인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농림업용 시설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는 또 2차선 군도에 접해 있으니까 충분히 접근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은 농림업용 시설, 농촌관광시설, 일부 산업시설로 개발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 폭이 좁아서 건축물을 배치하기 어렵고, 건축물은 적어도 폭이 12m 또는 15m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 정도도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등 농림축산업용으로도 단독 사용이 어려워서 지자체가 주변 토지와 함께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국토 효율적 이용에도 맞고 소유자의 재산 가치도 높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요청해보라는 거죠. 다음 5번째, 농지 취득자격증명 제도가 강화됐는데 사실 완화해야 합니다. 지방은 말입니다. 2021년 수도권 수용지역에 편법 농지 투자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자 농지법을 개정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지방의 농지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접시금 밖의 농지를 취득하거나 일필지를 3인 이상으로 소유하려면 농지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규제는 수도권이나 아니면 수요가 많았고 투기적 거래에만 적용돼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지방, 한적한 지방에까지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농지 유동화, 거래 자체가 아예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헌법 121조 및 농지법 제6조에 경자 유전의 원칙이 있지만
대규모 영농 특수작물 재배에 스마트팜을 제외하고 농업 경영은 사실상 적자이고 농촌 지역의 고령화로 영농 인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1960년대 농업국가가 아니므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완화하여 농업인들이 적정한 금액으로 매각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지방 규정 발전의 하나가 되기도 하고 말입니다. 헌법 121조의 경자유자의 원칙, 그리고 농지법 6조의 농지 소유 제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는 필요하면 이 법에 따라 안 된다고 하고 강화하고, 또 어쩔 때는 주말 체험 영농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농지를 어떻게든 최소로 줄이려고 하는 영농 면적을 말입니다. 그런 장꾀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간혹 지방의 농촌 지역도 대형 개발로 인해서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대형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주로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뭐 이런 것이 개설되면서 그 역세권 또는 뭐 고속도로 IC 인근 이런 쪽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국가 인구 또는 생산 인구가 줄어들어서 대형 개발 수요도 크게 줄어들고 있으므로 고속철도 역세권, 고속도로 IC 근처가 아니면 토지의 가격 상승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인구 소멸 위기의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지방의 농지는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인 농지는 일반인의 개발이 안 됩니다. 또한 개발행 허가 및 농지전용 허가 기준도 까다로워서 도시인이 주말체험 용로 등으로 농지를 취득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수도권과 대도시 인근의 일부 투기 세력으로 인한 법령 강화로 애꿎은 순수 농업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투기 세력은 다른 법으로 차단하고, 투기 세력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불로소득은 양도세를 정확히 과세하여 환수하면 되므로 도시인들이 주말체험 영농, 농촌관광사업, 세컨하우스 등으로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